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잡고 있는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선정을 하셨는지와, 최근에,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정현승 연구원님과 이게 티키타카를 좀 나눠봤지만, 경기가 워낙 좋아서, 해상 운임 관련된 것도 상당히 계속 상승 중이다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관련된 종목이 하나 있죠. 현대상선이라고 불리웠던 HMM에 관련된 매매 꿀팁, 그것도 한번 별책 부록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말씀 주실 정현승 연구원님 인사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엊그제가 바로 이제 1월 설날 같았었는데 벌써 이제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현승 연구원님은 이제 또 담당하는 섹터가 워낙 많아서 이 섹터, 저 섹터에 지금 하반기 전망을 지금 자료도 쓰셨고, 또 영상 콘텐츠도 좀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상반기 돌아보고 하반기를 이제 또 전망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상도를 한번 일기예보를 하자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하는 섹터들 한번 요약하자면. 조선은 그래도 해가 쨍쨍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우산은 안 들고 가도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떤 몇 개 요건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가능성이 LNG선 발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계속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운송은 비도 왔다, 해도 쪘다, 왔다 갔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그 타이밍을 잘 잡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노리는 전략을 하면 또 무조건 안 좋은 섹터라는 것도 없고,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자가 이번 하반기의 운송 섹터의 전략입니다. 예. 특히 조선주에 대한 제목을 한번 제가 살짝 봤더니, 사이클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길어지는 사이클,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상보다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로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이제 너무 과잉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용어를 쓰는 걸 싫어하는데, 이번 사이클은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게 말하기는 아직 단정 짓기는 좀 이르지만, 그냥 좋은 사이클이 생각보다 조금 올해가 피크 아니면 내년 이럴 줄 알았는데 26년, 27년, 28년도 되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제 고원지대가 좀 높게 펼쳐지는 약간 그런 사이클이 될 수도 있겠다가 지금 주요 변수들입니다. 예.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봤던 주제이긴 하지만, 화장품도 한 8년간 감익이었다가 작년서부터 이게 증익으로 들어서는 그 레벨업이 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피크아웃을 논하지는 말아라, 이런 약간 결론을 좀 얻었지 않습니까? 자, 조선주는 조금 길어지는 사이클, 이건 바로 수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차트 먼저 확인하고 또 정현승 연구원의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만 먼저 살펴보죠.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이제 이런 모습들인데, 지금 요 흐름은 개파락은 뭐였습니까? 그 블록딜이 있었어요. 블록딜이.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의 일부를 블록딜이 나왔고요. 네. 좋은 시그널은 사실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걸 소화하고 주가가 더 밀리지는 않았었어 가지고, 네.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더 이상 어떤 블록딜로 인한 주가 개파락 이슈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눴던 HMM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에 대한 상승분에 주가 반영이 좀 덜 된 느낌? 아직 잘 모르는 관점에서.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주식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차트를 보시면 아마 격차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이다라고 하면 지금 짚라인, 해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짚라인 이런 기업들은 이미 52주 신고가를 넘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 주식들이 좀 오히려 저평가받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지금 운임이 당분간 저는 매우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해외 주식만큼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HMM도 충분히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5월 27일 날 레포트를 쓰셨던 HMM에 관련된 그
서머리된 내용을 좀 짤막하게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현석 연구원님께서 HMM 관련된 레포트를 얼마 전에 쓰셨거든요. 한번 서머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에서 보는 그림 1번에 사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이런 운임을 경험을 했었고요. 네. 지금 홍해 이슈로 1월 달에 운임이 급등했죠. 그리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과 많은 사업자들이 운임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3월에서 4월 초까지 나타났었고요. 왜 운임이 하향 안정화될 거라 봤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1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 2번, 홍해 이슈는 일시적인 이슈일 것이다. 3번은 이제 컨테이너 시장의 가장 부담 요인 중에 하나는 중장기 공급이 많이 있습니다. 공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다 안정화되면 결국 공급 과잉으로 넘어갈 것이다. 솔직히 저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1번, 2번 이슈, 지금 홍해 이슈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경기 생각보다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운임은 특정 유럽 노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노선에서 운임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슈가 쉽게 운임이 잡히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당분간 못해도 6월에서 7월까지 계속 강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운임이 어떻게 하면 빠질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역순입니다. 경기가 명확하게 둔화된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거나 두 번째, 홍해 이슈가 풀린다거나 세 번째, 컨테이너선 공급이 급격하게 더 늘어나고요. 근데 3번은 사실 이미 예정돼 있는 스케줄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1번, 2번 이슈를 2번. 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서 저는 당분간 운임이 강하게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HMM 주가도 뭐 글로벌 피어 대비 주가가 좀 못 갔지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여기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레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네요. 운임의 고공행진은 3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뭐 3분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운임 이슈는 전쟁이 언제 끝날 거냐를 저보고 예측하라는 거랑 똑같은 이슈. 오케이. 근데 뭐 오늘 아침자나 뭐 어제자 뉴스에 보면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뭐 지상군이 더 침투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뭐 당장 뚫릴 가능성은 좀 크지 않고요. 25년도 실적, 26년도 실적 가지고 물어보신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제가 어제 물어봤잖아요. 이것조차도 제 가정치는 23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좀 통행이 재개되면서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그 전제 하에 그 추정을 해놓은 거고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숫자 추정치 업사이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3년치만 보더라도 올해만 보더라도 매출 근데 5년, 6년 이게 점점 이거 예측이 사실은 안 돼요. 안 된다.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섹터의 특징이고요. 운송 섹터의 특징이고 변동성이 매우 크고 그 변동성이 특히 운임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그 운임의 변동성으로 인한 실적 레버리지가 다른 섹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평가다. 이건 비교 기업은 이제 해외 피어 그룹 얘기한 거죠. 아까 미국 기업. 그리고 이제 HMM 주가는 이제 PBR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0.73배. 이렇게. 전환사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들 때문에 전환되면 어떡하냐. 전환 다 해도 0.7배고 올해 전환할 수 있는 것만 제한하면 0.6배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거의 한 배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 다 해도 싸다. 두 번째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전환을 했다고 치시죠. 산업은행이 시장에 매도할까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에 대한 희석분은 있는데 실제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어요. 누가 팔아야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냥 우려는 많이 반영돼 있고 운임 상승은 너무 반영이 안 돼 있고 주요 주주 보면은 산업은행 29%, 한국해양진흥공사 뭐 28% 이렇게 들고 있죠. 어쨌든 매각의 이슈는
계속 상존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M&A 이슈는 사실 모르죠. 그리고 사실 M&A 진행되면 주가에 나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HMM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죠. Higher for longer. 이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그 미국 금리 때문에 저 용어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일부러 차용했는데 똑같이 컨테이너 운임도 생각보다 높은 게 계속될 것 같다. 주가 지금 17,700원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평가는 맞다. 물론 노이즈가 있는 기업은 사실은 맞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뭐 정치적 변수, 그다음에 운임, 홍해 이슈, 또 경기가 또 여전히 아직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은 아직은 의심보다는 일단 인정하고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HM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의 종목으로서 먼저 우리 조선주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함에 있어서 먼저 살펴봤고, 사실은 이제 방금 여러분 자료 보이시죠? 바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길어지는 사이클이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바로 이겁니다. 내용이 사실은 뭐 연승님께서 한 10페이지로 지금 줄여주셨는데, 요걸 짤막하게 한번 좀 서머리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조선사의 주가가 되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데 네. 1번 성과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선가. 네, 가격이 빠지면 사실 모든 산업이 주가가 빠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빠질 상황이냐라고 봤었을 때 당분간 성과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저기 오히려 보면 차트가 네, 첫 번째 차트입니다. 신조성과 차트. 네. 지금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는 선종, 그러니까 종류에 상관없이 다 올라가고 있죠. 전부 다요? 전부 다. 네. 그렇다는 뜻은 종류에 상관없이 성과가 다 오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배를 만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LNG 선 가격은 어떻게 돼요? LNG 선 가격도 요 위에 이렇게 연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LNG 선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가스선이에요. 가스선. 네. 보시면 다 위에 있고, 왜 자리가 없냐? 이미 3년치 정도의 물감을 다 채워놨다. 잠깐만. 저 화면 좀 바꿔주실래요? 잠깐만. 제가 요거 하나 좀 자료 중간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연승 씨랑 방송하다가, 조선주가 어떻게 보면, 대선 관련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예, 옛날에 한번 그런 적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LNG선에 관련된 이 미국 쪽에서 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바이든 정권이 그러니까 무기한 연장 뭐 그런 느낌으로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연승 씨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이거 잘하면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물음표를 제시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라기보다는 가스 수혜주. 가스 수혜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스 개발이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24년도 하반기 수주에 특히 사이클이 길어질 거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카타르 외 LNG 선이에요. 카타르 외? 네. 왜냐면 요거는 단가가 카타르는 좀 낮고 이게 마진이 제일 좋거든요. 현 시점에서 마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인도 시점이 28년도입니다. 28년이면 왜 28년을 중요하게 보느냐? 27년도에 매출이 잡혀요. 28년도 인도라는 뜻은 27년도부터 지어서 매출이 찍혀야 오케이. 28년도 인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 실적 추정치에 27년도 실적 추정치를 이제 실제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28년도의 실적을, 27년도 실적까지도 우리가 사이클을 반영해야 된다. 지금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26년도 기준으로 한 10배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네. 솔직히 조선사에 10배 언저리 이상을 중장기적으로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간 꺾일 산업이니까. 그치.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영원히 성장한 산업은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막 멀티플을 더 세게 주기는 어려운데 이게 26년 피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26년의 피크가 아니라 27년이 7년. 나올 거라 보는데 그 27년의 핵심이 이 카타르 외 LNG선에서 수주가 나올 것인가. 예, 이게 관건이고 올해 제가 대략적으로 27척 정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PER이 그럼 11배가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27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이 더 우상향할 거다 보면 지금 10배가 아니라 27년도 기준으로 뭐 9배, 8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왜 27년도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데 27년도 일감을 확보 다 해가고 있는데 왜 27년도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 명확하게 실적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27년도 실적을 끌고 들어왔을 때 주가가 업사이드가 막 좀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위에 네. 27년까지 사이클을 연장케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27척 정도 수주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딱 원하는 만큼 수주가 딱 다 채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요게 6척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 현 시점에서. 저 세 번째 표에서 보면 LNG선 용선료 최근 반등이라. 그럼 계속 2023년에 피크를 찍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네요? 네. 저건 뭐 왜 떨어졌고 왜 지금 바닥이 그러니까 이제 왜 용선료를 중요하게 보냐면 예. 이제 선박을 발주 주시는 분들은 이제 선주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주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자기가 용선료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가진 이 배를 얼마만큼으로 용선료를 빌려줬어. 그래서 페이백이 한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 요렇게 결론이 나오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지금 카타르의 LNG선이 평균적으로 2.6억 불이란 말이죠. 예. 2.6에서 2.65억 불. 그러면 용선료가 10만 불은 넘어야 돼. 10만 불. 10만 불은 넘어야 페이백이 나와서 이 정도는 남는 나와야 장사구나. 이제 남는 장사가 명확하다. 네, 네, 그러니까 발주 줘도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23년도에 유럽에서 가스 수요가 워낙 많아서 LNG선이 수요가 급증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 뭐 따뜻한 겨울이다, 네, 맞아요. 재고 많이 쌓였다, 천연가스 가격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요는 아시아에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런 데 쪽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용선료가 바닥을 찍고 올라와요. 저는 이 10만 불이 넘어가면 충분히 LNG선 수요가 더 나올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료를 또 한번 또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가 이슈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당연한 거지만, 요게 꺾이지 않아야 돼요. 예. 수주 잔고추. 네. 그러니까 요 올라가는 사이클이 꺾이면 조선주는 피크아웃을 논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관점에서 보면 현중과 삼성은 명확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한화가 애매모호해요, 사실. 한화가 생각보다 수주를 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화가 수주가 더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한화 수주가 제일 중요하게 관건인 것 같고, 하반기에 수익성은 모두 다 좋아집니다. 예. 안 좋아지는 회사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의 피크아웃을 논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고,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고, 카타르의 LNG선이 수주가 나오면 아마 잔고는 더 명확하게 올라갈 거고, 그리고 동시에 성과는 빠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아직 하반기에 주식을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예.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인지 한번 제가 비유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맛집이 하나 있는데 뭐 족발집이라고 합시다. 손님들에게 쭉 이제 웨이팅을 쓰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오늘 더 이상 주문은 못 드십니다. 아무리 하셔도. 그러니까 주문은 받을게요. 주문은 받는데 나중에 받으셔야 돼요. 내일 거. 내일. 지금 이런 상황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줄이 아직 줄지 않았어요. 그치. 네. 그 줄이 줄으면, 이거 끝이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줄이 이 수주 잔고죠. 그 수주 잔고입니다. 네. 그쵸. 네. 줄이 줄면 꺾일 텐데, 아직 줄이 줄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족발집 가격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네. 성과가 올라가듯이 네. 족발가 올려도 줄이 안 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승전 종목인데 맨 마지막 장표에 보면 혹시 이제 포인트만 좀 짤막하게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예. 지금 선가 상승을 감안하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26년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실적 개선이 좀 적어요. 그 이유는 이 해양 플랜트, 이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년에는 흑자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은 명확하고요. 해양 때문에 조금 저조했던 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이슈가 됐고 지금 현재 27년도 인도 선박까지 모조리 다 채웠습니다. 네. 그 뜻은 26년도 실적이 거의 다 확보되었다는 뜻이죠. 28년도 실적 수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네. 이제 요거를 계속 수주하면서 채워갈 겁니다. 요걸 채워가면 사이클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가장 핵심 선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LNG선 특히 카타르와 관계없는 LNG선의 수익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보고 있고요. 요거와 별개로 지금 그 특수선 쪽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매출액이 1조 원 정도인데 예. 지금 올해 페루 특수선 뭐 미국의 MOU 뭐 필리조선소의 MOU나 뭐 M&A 기대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 확장들이 준비 중이고 내년에는 호주 관련된 그 방산 수출 큰 사업권들도 있어서 특수선 쪽 매출액이 지금 1조에서 2030년에 3조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보고 있거든요. 3조라고 하면 사실 2조 정도만 늘어나면 사실 또 매출 업사이드가 여기서 한 10% 더 생겨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특수선 쪽도 하반기에 이벤트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방산 사업 그 기존의 상선 사업 쪽에서 LNG선 수주 나오는 거 보고 하반기 실적 개선되는 거 보고 동시에 특수선 쪽에서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다 누릴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미국이나 글로벌에서 가스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LNG선의 기대감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울산이나 이제 바다 근처 이제 조선사들이 있는 그 지역에 음식점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조선 업종의 기상도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조선주에 대한 하반기 전망과 그다음에 홍해 이슈 관련된 운임료 상승, HMM까지 한번 다뤄봤는데 일단 뭐 오늘이 이제 상반기를 정리하는 우리 화목한 런치스타 기업편, 산업편의 이제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이제 6월 한 달 동안은 NH투자증권의 리서치 본부에 정말 다양한 섹터 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연구원님들. 제가 이제 좀 주제를 몇 가지 다 할 수는 없어서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화목한 런치스타 이 시간에 화요일과 목요일 이 시간에 12개의 주제를 잡아서 영상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이 하우스 뷰 투자 전략 관련돼서 우리 최민지 아나운서님과 또 김병현 연구원님 모셔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상반기를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십니다. 네? 조선주 정현성 연구원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